이게 우리가 헤어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더 잘 풀려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갑자기 물 마시더니 이 정도의 제스처. 뭔지 알죠? 이런 느낌만 있어도 되게 싸움이 많이 유해지거든요, 서로. 업무 특성상에 출장을 한 번씩 가는데 여친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저도 출장 오면 사회생활하느라 힘들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약간 그 여유로움과 능글능글함. 연애 잘하는 남자들을 보면 능글능글함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 여자가 좀 남자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로 간에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너무 한없이 진지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야,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커져버려. 뭐 그냥 여자가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본인이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말일 거 아니야. 그거를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여자애가 나 똑같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겠어?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약간 표현을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고 이러면 좀 서툴게 좀 서운하다는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여유롭고 연애 잘하는 남자들은 이럴 때 그냥 능글능글하게 푸는 것 같아. 자기야, 내가 자기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러 왔으니까 자기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가지고 또 재밌게 우리 같이 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내가 보고 싶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좀 능글능글하게 푸는 게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특히 남자들은 이제 이 여자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여자는 그냥 내 감정, 나 자기 보고 싶어, 서운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일하러 온 건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면 어떻게 만나자는 거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남자분들이 싸울 때 여자가 뭔가를 말하잖아. 그러면 이걸 문제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여자애가 왜 이 말을 했지? 왜 마음이 상했지? 왜 서운하지? 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은 널 좋아해서 서운한 거야. 널 좋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시작하면 싸움으로 번질 일이 크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가 너무 막 계속 서운한 것만 얘기하거나 막 남자 만날 때마다 들들 볶거나 이러면 그때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거에서 너무 크게 이거를 싸움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무조건 유들유들하게 넘기는 게 연애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 아, 이 사람 진짜 연애 잘한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되게 능글능글하고 센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를 잘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연애를 잘 시작하는 스타터 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잘생기고 되게 외적으로 뛰어난 경우나 뭐 능력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스타터에 능한 사람이랑 연애를 잘 끌고 나가는, 이렇게 장기전으로 잘 끌고 나가는 거에 능한 사람은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들 말을 되게 예쁘게 하고 되게 능글맞게 잘 넘어가고 장난도 잘 치고 센스도 있고 선도 잘 타고 약간 그런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스킬을 조금 탑재해 놓으면 사랑을 좀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서 능글맞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여기에서 판단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여자애가 만약에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막 나한테 막 말을 안 하고 말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래. 그러면 거기서는 살짝 문제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어른스럽게 잘 달래봐야겠네요. 근데 일은 내가 하는데 왜 이쪽 저쪽 다 달래줘야 하는지. 아무튼 상담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그치. 근데 이거는 내가 막 싸움으로 이걸 끌고 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슥 넘어가는 그 능청스러움이 탑재돼 있으면 사실 달래준다는 느낌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냥 문제로 안 받아들이면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없거든. 근데 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 여자들이 남자 일 이해 못 해주고 이거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죠. 너무 막 들들 볶고 이러면.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되게 유하게 넘어가는 남자가 되게 연애를 잘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웬만한 거에서는 남자 좀 이해해주고 뭔가 싸웠을 때도 빨리빨리 풀리고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장기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 여자들이 되게 털털하고 그런 거에서 막 너무 막 따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여자를 잘 이해해주고 되게 수더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되게 중요하죠. 사실 남자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 이게. 쌍방에서 좀 서로 이해해주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감정적으로 말고 대화로 잘 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성격 순한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얼마 전에 내가 대성님이 어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자한테 확 깰 때를 설명할 때였거든요.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확 깨는 순간이 언젠지 그 표독스러운 표정이 느껴지면 거기서 확 깬대. 사람들이 말하는 표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확 마음이 식는데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뭔가 싸울 때도 막 씨발 네가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잖아. 근데 막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거나 나 집에 갈래. 여자들 잘 그러잖아. 나 그거 진짜 개 싫어하거든. 아니면 뭔가 표독스럽게 쳐다보면서 사람들 다 있는데 막 길에서 이러고 커플들끼리 한참 노려보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아. 그냥 옆에서 팝콘 갖고 쟤 싸우나 봐. 쟤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거든. 그런 거에서 확 좀 마음이 식게 되는 것 같아.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래. 여자도 남자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 내 주변에 진짜 어른스럽고 연애 잘하는 친구 있잖아.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인물이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이 아니더라도 뭐 TV 속에서라도 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일단 심호흡해. 내가 화내기 전에 심호흡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면 이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보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여자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싸울 때도 그게 느껴지는 남자가 너무 좋대. 이 싸움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와 더 잘 지내보기 위한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느껴져야 돼. 근데 싸우면 막 막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되게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야. 싸울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거기 차 도니까 일로 와서 얘기해. 이거 되게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되게 차갑게 얘기는 하지만 싸우는 도중에도 나한테 되게 신경 써주는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이게 우리가 헤어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더 잘 풀려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갑자기 물 마시더니 이 정도의 제스처. 뭔지 알죠? 이런 느낌만 있어도 되게 싸움이 많이 유해지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한번 싸우면 다시 못 돌아가는 편인데 어떡하냐고? 그거는 솔직히 나는 본인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싸움을 한없이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나는 싸우면 일단 얘한테 정이 떨어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뭐 만나면서 안 싸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안 싸우는 사람? 장담하건대 없을 거라 생각해. 평생 안 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더라도 서로가 안 맞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해. 왜냐? 다르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나는 얘랑 싸우니까 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 찾아? 또 다른 사람 찾아? 싸울 때마다 그래? 평생 진짜 내가 장담할게. 절대 못 찾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99% 맞는 사람이 있고 50% 맞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50% 이상만 맞으면 돼. 50%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50%든 90%든 어떻게 푸냐가 중요해요. 90% 잘 맞는데 푸는 게 너무 안 맞아. 한 사람이 회피형이고 막 한 사람이 불안형이야. 그러면 얘네는 끝까지 절대 못 가요. 근데 50%밖에 안 맞는데도 서로 대화로 잘 푸는 사람 있잖아. 싸울 때도 되게 유하게 잘 넘어가고 한 번 풀면 옛날 얘기 꺼내지 않고 뭐 이런 되게 싸움을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50%만 맞아도 너무너무 잘 만나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나는 그만큼 대화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뭔가 누군가랑 싸우거나 내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그러면 내 주변에 되게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난 항상 떠올리거든요. 그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약간 이런 거. 그게 되게 나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헤어져만 안 말하면 된다고. 헤어지자는 말 습관적으로 꺼내는 사람들 있잖아. 감정 상하면 이제 홧김에.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어. 헤어지자 했을 때 이제 잡아주고 보통 이러잖아.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딱 이 사람도 와. 얘는 헤어지자는 말을 너무 이렇게 할 정도로 나에 대해 진심이 아니구나. 그러면 진짜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 다시는 안 봐. 내 친구도 그것 때문에 엄청 후회를 했었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던 애였는데 헤어질 때 해부탈부치를 엄청 했어. 맨날 남자가 잡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가 아예 연락 끊어. 뒤도 안 돌아봐. 그러면 엄청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놓치기 싫은 사람을 놓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어. 그래, 그걸로 엄청 정 털려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은 너무 큰 상처잖아, 상대방한테. 그걸 감정적으로 뱉는 사람은 고쳐야 돼요, 그거.
최근에 오며 가며 접점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 자리가 최근에 많았어요. 그러면서 나름 그린라이트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선톡 한번 왔던 걸 계기로 용기 내서 연락 이어가다가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콜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이유가 생겼다고 다른 날 잡아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보자라고 성급히 당했어요. 상대방 심리가 뭘까요? 그린라이트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게 일단 궁금하다. 일단 선톡이 그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걸 용기 내서 저녁 약속을 잡았다. 처음에 콜했다가 갑자기 다음날에 다른 날로 잡자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보자라고 했다고. 그건 약간 내가 볼 때 그거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밥 먹자라고 했다가 그걸 느껴버린 거지. 아, 이 사람 약간 나랑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를 느끼고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번에 같이 밥 먹으면 조금 애매하겠는데 하면서 친구랑 같이 보기로 한 거지. 보통 여자들이 성 그을 때 되게 착한 여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자. 왜냐면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건 너무 상처잖아. 그러니까 착한 여성분들이 보통 저렇게 선을 잘 긋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쵸? 저도 근데 그런 적 있었어요. 약간 누가 같이 저녁 먹자고 했을 때 약간 거절하기 조금 민망하고 그렇다고 얘가 날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되려 오버하는 걸까봐 그러면 누구누구랑 같이 봐요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잘 되고 싶지 않을 때.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거 말씀해 주시네요. 차 타고 이동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저랑 연락해서 제 차 타고 이동했고 노래방에서 제가 발라드 부르는 것마다 따라 불렀어요. 각자 약속이 있다가 집 가는 길에 막차에서 만나서 따로 자리를 더했어요. 선톡 온 거는 약간 경제 얘기하다가 제가 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물어보는 식으로 왔다가 일상 얘기로 넘어가서 며칠 더 연락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해보지. 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누구랑 같이 보실래요? 이랬을 때 아 저는 땡땡님이랑 같이 먹고 싶은 거였는데 크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슥 던져보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그냥 냉큼 아 그래요? 이거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왜요? 땀땀 이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고인 거고 한번 던져보는 거지 그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까였다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같이 먹자 했다고 해도 별로 막 그렇게까지 엄청난 플러팅 멘트는 아니잖아요. 담백하게 던졌다는 가정하에 난 그 정도로 한번 수는 던져봤을 것 같은데 성급히 한번 당했는데 한 번 더 들이대도 되는 걸까요? 일단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저는 근데 사실 땡땡님이랑 먹고 싶은데요 이러면 너무 짜치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먹고 이번에 먹으면서 좀 좋은 이미지를 남겨보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둘이 한번 같이 밥 먹을까요? 이렇게 다음에 한번 다시 던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밥 먹고 다 같이 뭐 경제 모르는 거 계속 알려주고 연락도 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근데 좀 담백하게 약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얘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닌가? 있나? 아, 내 착각인가? 이거 계속 아리까리하게 만들다가 어느 날 한번 툭! 혹시 이번에는 같이 둘이 밥 먹을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같이 보는 자리는 한두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노력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노력할 때 얘를 꼬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꼬시려면 얘를 꼬시려고 노력해서 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멋있으면 돼. 내가 멋있고 그냥 존재해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툭 건드려야 돼. 그냥 계속 밥 먹을래요?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쓱 갖다주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내가 멋있게 존재하다가 어느 날 툭 노력을 이쪽으로 해야 돼요. 내가 멋있어지는 쪽으로. 내가 멋있어진 다음에 갑자기 툭 가는 거야. 그냥 존재하기. 이게 방법임. 근데 그 멋있게 존재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여자한테 호감을 쌓으려면 진짜 내가 개 잘생긴 게 아닌 이상 호감 스택을 계속 쌓아놔야 돼요. 아, 이 사람 되게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다. 하다가 어느 날 툭 처음 보자마자 계속 챙겨주고 막 부담스럽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화이팅! 솔크 탈출합시다. 짧게 스프링 하이라이트 한번 가능할까요? 그게 약간 스프링이 썸머랑 좀 비슷하면서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 좋다?